8. 중계자. 어느 날 오후 주유소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 속에서 한 천사가 모습을 나타냈다. 처음에는 단지 얼굴만 나타냈는데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바람에 나는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났다. 내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벽에 걸린 거울이 사라지는 듯하더니 천사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부신 빛이 그 장소를 가득 채웠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천사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로나, 나는 엘리샤 천사야.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깃털 느낌이었으며 내가 그 손을 내려다 보았을 때도 역시 깃털을 닮아 있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내가 엘리샤를 그녀라고 부르는 것은 나에게는 그녀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천사들은 우리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들은 성을 초월한 존재들이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움 없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한결 편안하게 느끼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습을 여자 혹은 남자로 바꾸는 것이다. 내가 물었다. 엘리샤 천사, 여긴 무슨 일로 왔어? 내 삶에 무슨 변화라도 일어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응, 로나, 너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될 거야. 너의 엄마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만나도록 내가 주선할 거야. 너는 더블린의 백화점에서 새 일자리를 갖게 될 거야. 엘리샤 천사에게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날 예정이냐고 물으려는 찰나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소리쳤다.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엘리샤 천사는 깃털처럼 생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는 신용을 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이 되었다. 비록 그것이 매일 조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새 일자리가 생기면 부모님으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고 내가 혼자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깨닫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주유소에서 일하는 한 부모님이 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몇 주 뒤 토끼에게 먹이를 주느라 뒷마당에 있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해 하루 휴가를 얻으라고 말했다. 함께 시장을 보러 간 지가 너무 오래되었구나. 가게들도 구경하고 시간이 되면 아노트 백화점에서 점심을 먹자. 저도 좋아요. 이튿날 아버지에게 목요일에 하루 휴가를 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이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천사들은 나를 늘 웃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든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엘리샤 천사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상황을 교묘하게 조종해 어머니의 머릿속에 생각들을 집어넣은 것이다. 나는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대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의 천사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기대감에 들뜬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더블린 시내에서 쇼핑을 한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목요일에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는 무척 혼잡하고 활기가 넘쳤다. 어머니와 나는 오코넬가, 헨리가, 메리가에 늘어서 있는 여러 상점들을 드나들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물건들을 구경했다. 어머니는 늘 도자기 코너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물건을 보는 척을 하면서 잠시 따로 떨어졌다. 그때 엘리샤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를 봐, 로나. 복도 아래쪽을 바라보니 어머니가 도자기들을 구경하며 서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빛나는 두 존재를 보았다. 하나는 어머니의 수호천사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나의 오빠 크리스토퍼의 영혼이 함께 있었다. 너무도 오랜만이었다. 벌써 몇 해가 흘렀다. 오빠를 보자 나는 너무 흥분이 되었다. 당장 달려가 올드 킬마인햄에서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오빠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나의 수호천사가 내 발목을 꽉 잡고 바닥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흥분하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할 상황이면 그는 그렇게 하곤 한다.
크리스토퍼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얼굴을 돌려 어머니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크리스토퍼가 천사들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말했다. 엘리샤 천사, 엄마에게 크리스토퍼 오빠가 지금 옆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엘리샤가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로나. 나는 항변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오빠가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워. 그때 빛이 크리스토퍼 오빠의 영혼을 완전히 감쌌다. 오빠는 어머니의 수호천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둘러싸였다. 그 광경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여태껏 본 가장 장엄한 광경이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불렀다. 어머니를 향해 걸어가는 사이 어머니 주위의 빛이 점점 더 밝아졌다. 그러다가 천사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알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아노트 백화점으로 가서 점심을 먹자. 백화점 식당 안에는 언제나처럼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사들고 간신히 테이블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그날 본 멋진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스푼 몇 개와 약간의 흠이 있는 접시 하나를 샀다고 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2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 거야.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메리가에 있는 백화점 한 군데를 더 돌도록 하자. 점심을 먹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메리가로 향했다. 백화점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엘리샤 천사가 안에 서 있었다. 내게는 그 장소 전체가 강한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어머니에게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머니의 발길이 니트웨어 코너로 향했을 때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 양복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는데 그가 어머니를 알아보고는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자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일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분명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당신이 살던 거리에 살았었거든요. 밖에서 몇 번 같이 데이트도 했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를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옆에 서 있는 내 존재는 모두 잊은 듯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로즈, 함께 있는 이 처녀는 누구인가요? 혹시 딸인가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네, 내 딸 로나예요. 바로 그때 크리스토퍼 오빠의 영혼이 나타나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말들이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로나는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빠를 도와 일했는데 격리 일을 잘 봤어요. 남자가 나에게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로나, 저쪽 계단이 보이지? 그리로 올라가면 접수하는 곳이 있는데 입사 지원서를 달라고 하렴. 내용을 작성하면 사무실에 갖다 줘. 필리스를 찾아서 내 얘기를 하면 돼.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필리스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 긴장이 되어 천사들에게 내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사무실 여직원은 내게 입사 지원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녀는 매니저가 지금 사무실에 없으니 아래층으로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왼쪽으로 가서 좁은 복도를 지나면 왼쪽에 문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계단을 내려가 왼쪽 좁은 복도를 지나 조금 열려있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들어가도 되나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문은 열려 있어요. 나는 문을 활짝 열고 사무실 안을 살펴보았다. 안은 무척 어둡고 책상 앞에 아담한 키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사무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나는 그녀가 매장들을 전부 다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기를 백화점의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녀에게 매장에서 일하는 책임자가 위로 올라가서 그녀를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지원서를 보자고 하더니 내가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것이 주유소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첫 직장이 될 거예요. 그녀는 내가 운이 좋다면서 마침 자리가 몇 개 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게 월요일 아침 9시에 곧바로 그녀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서 만약 그녀가 자리에 없으면 매장 측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자신이 내게 백화점 안을 직접 안내해 줄 것이며 여자원 한 명을 시켜 나에게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게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너무 기뻐서 춤추듯이 계단을 내려갔다. 새 직장, 그것도 패션 매장에서 일하게 되다니 너무도 흥분되었다. 나는 나의 천사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옛 친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가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가 내게 시선을 돌리고 필리스와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가 말했다. 정말 잘 됐구나. 그는 어머니와 몇 분 더 얘기를 나눈 다음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조를 만나서 나의 새로운 직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는 비록 날마다 일터에서 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나를 위해 기뻐해 주었다. 조는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더 커진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나를 훨씬 독립적으로 만들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조와 나는 이미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매장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백화점 매니저가 그곳에 있어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를 따라 직원 휴게실로 내려오라고 말했다. 나는 극도로 긴장하고 떨렸지만 그녀를 따라갔다. 이것이 가족과 떨어져 완전히 나 혼자서 갖는 첫 직장이었다. 매니저는 나를 숙녀복 코너에서 스커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란시스에게 소개했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그 첫날 나는 무척 걱정이 되었고 특히 점심시간에 대해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이면서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폴린이 오전에 내게 오더니 우리가 점심시간이 같은 조에 속해 있으니 자기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초대했다. 그녀가 내게 일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첫날부터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좋았고 매장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경영진은 부드럽고 배려심이 많았다. 패션 매장에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았다. 나는 얼마 안 가 스커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으며 때로 스커트 매장이 그다지 바쁘지 않으면 다른 숙녀복 코너들에서 일을 거들었다.